성 나가고 싶으면 빌어야죠. 살아서는 못 나와요. 여러분은 매일 다니던 익숙한 퇴근길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내가 아는 길인데 주변 공기가 서늘해지고 세상에 오직 나와 내 차, 단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오늘은 2011년에 일어난 한 여성의 끔찍한 교통사고, 아니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기괴한 시간의 굴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무속인들조차 고개를 내젓는다는 대한민국 최악의 신령 스팟 중 하나, 수살기와 자살기가 득실거린다는 그곳, 바로 살목지 저수지입니다.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저녁, 야근을 마친 지희 씨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짙은 안개가 도로를 집어삼킬 듯 깔려 있었죠. 가시거리가 짧아 지희 씨는 내비게이션 화면에 의지한 채 조심스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차 안의 공기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차는 매끄러운 포장도로가 아닌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퇴근길에 이런 곳은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정상적인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지희 씨는 홀린 듯 길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이라는 기계적인 안내에 따라 핸들을 꺾은 지희 씨. 하지만 헤드라이트가 짙은 안개를 뚫고 비춘 곳은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 저수지의 물 앞이었습니다. 차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대로 물속으로 곤두박질 칠 아찔한 상황이었죠. 극도의 공포에 질린 지희 씨는 황급히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미쳐버린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저수지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턴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기계음은 끈질기게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패닉에 빠진 지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아 지희 씨는 덜덜 떨며 지금 자신이 겪은 기괴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어 일상적인 대화로 화제를 돌리기도 했죠.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덕종이 엄마 만나서 점심 먹고 얘기 좀 했지. 순간 지희 씨의 온몸에 쫙 소름이 돋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지희 씨가 애타게 엄마를 부르던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여자의 기괴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기겁한 지희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잊힌 듯이 다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시 전화가 연결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주 차갑고 물기를 머금은 듯한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내비대로 가지 않았어? 그 끔찍한 목소리를 끝으로 지희 씨는 필사적으로 차를 몰아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이 빠진 상태로 어머니를 붙잡고 오열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지희 씨를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난 너랑 통화한 적도 전화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날 밤 지희 씨가 통화한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무언가에 단단히 홀렸다는 생각에 지희 씨는 다시는 그 길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지희 씨는 퇴근길에 승우 한 번 국도를 탔습니다. 살목지를 철저히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피할 새도 없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형체도 없이 구겨진 끔찍한 사고. 지희 씨는 응급실로 실려가 중환자실에서 이틀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눈을 뜬 날, 달력을 본 지희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분명 일주일 뒤인 2월 22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달력이 가리키는 오늘의 날짜는 2월 1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희 씨가 겪은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그녀가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날짜는 2월 15일. 바로 내비게이션에 홀려 살목지, 저수지로 끌려갔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희 씨가 무사히 살목지를 빠져나와 집에 가서 엄마와 대화하고 일주일 동안 평범하게 출퇴근을 하다가 2월 22일에 다른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그 모든 기억은 사고 직후 혼수 상태 속에서 귀신에게 홀려 꾸어낸 가짜 기억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미 2월 15일 살목지에서 참혹한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사고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지희 씨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날의 여자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견디다 못한 그녀는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 큰 굿을 벌인 뒤에야 겨우 환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끔찍한 트라우마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희 씨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 했던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알려진 수많은 미스터리 유튜버들과 무속인들이 문제의 살목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은 그곳을 둘러보고 하나같이 경악했습니다. 살목지는 단순히 터가 안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은 수살기들, 자살기들, 그리고 사람을 해치려는 악귀들이 겹겹이 모여있는 귀신들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희 씨를 괴롭혔던 그 기운의 정체에 대해 현지 주민들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 그 마을에 살던 한 여성이 살목지, 저수지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사실이죠. 물귀신이 된 자들과 소나무에 목을 맨 여인의 원한이 뒤엉켜 그 도로를 지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내비대로 오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지희 씨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려던 그 여인의 원기가 아니었을까요? 분명 시간이 흘러 지희 씨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방송의 제보자로서 살목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굿을 하고 10년이나 지났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살목지의 원원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다녀온 직후 지희 씨는 또다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주차해 둔 차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는 기괴한 테러를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길에서 크게 넘어져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노골적인 저주의 형태였습니다. 흉가를 탐험하는 유튜버들과 영능력자들은 살목지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곳의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르륵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느껴진다고 말이죠. 어쩌면 살목지의 귀신들은 여전히 짙은 안개가 깔리는 밤이면 비포장도로의 입구를 열어도 누군가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비게이션이 정 나가고 싶으면 엉뚱한 길을 가리키거나 갑자기 빌어야지.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다면 살았으면 절대로 기계의 원나요. 안내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 길이 당신을 검은 저수지 밑바닥으로 안내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기이한 경험이나 무섭고 미스터리한 사건의 제보들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무서워였습니다.